코인 산업은 미국의 미래 먹거리다. 코인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내년도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들이 좀 큰 폭으로 내년엔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상장된 지 한 분기밖에 안 됐거든요. 한 분기 만에 요 정도 투자를 하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에릭 발추나스도 이거는 엄청난 성과다라고 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반감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급등한 케이스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좀 호재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죠. 네, 올해 11월 5일에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쪽이 약간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했을 때는 암호화폐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암호화폐는 뭐 거의 뭐 쓰레기다, 뭐 사기다, 요 정도의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어요. 네, 제가 트럼프의 계좌를 갖고 왔는데 이걸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가 무려 640만 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로만. 640만 불이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 그럼 내 돈이 들어간 걸로 번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트럼프는 본인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자기 돈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암호화폐로 인해서 한 85억 정도 되는 이 돈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트럼프라는 약간 밈코인 같은 거거든요. 마가라는 코인인데 마가 코인이 트럼프의 좀 대선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하면서 지금 연일 막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 8불이 좀 안 됐었는데 어저께 또 올라가지고 한 8.4불까지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현재 암호화폐 잔고는 700만 불을 넘은 것 같아요. 700만 불이면은 뭐 거의 한 90억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암호화폐를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암호화폐 지지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 코인인데 일종의 밈코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잔고에서는 7.7불로 나왔는데 이게 또 하룻밤 사이에 30%가 넘게 올라서 8.4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현재는 7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마가 코인이 그럼 대체 왜 오르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대선을 할 때 대선 테마주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전혀 아무 관련이 없는 주식이긴 하지만 당선될 걸로 예측이 되면 예전에 안철수 씨도 막 그런 게 있었죠. 안철수가 뭐 이렇게 지지도가 높아지면은 관련 주식이 막 이렇게 급등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테마주 아닙니까? 이게 트럼프의 밈코인도 비슷한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될 것 같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투자 추천은 진짜 절대 아닙니다. 밈코인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주고 트럼프 밈코인을 샀는데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막 사줄 수 있고 기념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1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막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뭐 사실 좀 허황된 스토리긴 하지만 코인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 늘 쓰레기잖아요. 네, 원래 그렇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덕분에 트럼프는 지금 돈을 코인으로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뭐 정치 후원금을
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 산업은 미국의 미래 먹거리다. 코인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내년도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들이 좀 큰 폭으로 내년엔 상승이 있지 않을까.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부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반면에 바이든은 트럼프가 항상 바이든 나이 많다고 좀 조롱을 막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너는 암호화폐 그런 거 잘 모르잖아. 나는 뭐 젊어서 암호화폐 쪽을 더 이렇게 육성시킬 거야. 이러면서 암호화폐를 오히려 본인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좀 모아줄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좀 암호화폐 산업 자체도 조금 더 좀 부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게리 겐슬러도 잘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SEC의 게리 겐슬러도 뭐 공화당 쪽 인사로 바뀌게 되면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도 좀 정책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자료 화면을 좀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바이든이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현재 어떻게든 돈을 막 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려야 되니까 시중에 유동성을 막 풀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게 좀 안 좋게 나와서 좀 걱정을 하던 차에 너무 다행스럽게도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어요. 이게 요즘에 좀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올수록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지금 미국의 고용은 지금 계속 지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신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있고 실업률도 계속 낮은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실업률도 좀 높게 나왔고 한 24만 개 정도의 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17만 개 정도로 약간 실망스러운 숫자가 찍혔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더 환호했어요. 이제 좀 그러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기대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게 따로 없잖아요. 주식은 뭐 그나마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이런 실적이라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정말 유동성을 그대로 먹고 사는 그런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비트코인에는 직접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페드에서 지금 돈을 얼마나 푸냐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부터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하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슈퍼 스텝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이때 테이퍼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쭉 빠졌다가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한 3월 정도부터 유동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0이거든요. 이게 검은색으로 짙은 선 여기가 딱 0이 되는 시점인데, 여기보다 위로 올라왔다는 소리는 유동성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거시를 예측하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은 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금리가 인상되면은 정말 그때는 비트코인 불장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파월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진짜 실시간으로 파월 연설을 제가 듣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새벽 3시 반에 파월이 그런 연설을 했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금리를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늦추어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건데 좀 늦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야. 이게 주요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비트코인에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최소한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반감기 시즌이니까 어찌됐든 호재는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올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올해 좋은 거고요.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하면 내년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일 뿐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거다라는 게 파월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6월, 7월에 당장 하면 당장 오르니까 되게 좋긴 하겠지만 내년에라도 금리 인하를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해서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뭐 금리 인하를 하고 비트코인 가격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지 이런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어떻게 해서든 좀 금리 인하를 올해 최소한 한 번이라도 선거 전에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이나 9월에 한 번 정도는 뭐 둘 다 할 수 있지만 둘 중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좀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7월에 할 거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안 하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실망하면 또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팔아버렸는데 9월에 뭐 인하하면서 급등하면은 또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팔지 말고 좀 길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중국 자금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안 될 것 같다고 불가능하다고 일단 못은 박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투자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홍콩 계좌가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대부분 있다고 해요. 뭐 제가 뭐 실상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중국에 계신 분이나 중국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좀 확실히 좀 중국 분들이 홍콩 계좌를 통해서 투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양이 아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홍콩 ETF가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그것도 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비트코인 투자는 마약과 같다 그랬잖아요. 완전 불법이거든요. 그럼 범죄거든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범죄이지만 현물 ETF를 좀 우회해서라도 투자를 하면은 범죄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고 중국에서는 현재 부동산도 되게 어렵고 중국 기업들 주식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현재 투자할 곳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요즘에 금을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금에 저번에 보니까 무려 프리미엄이 30%가 붙었대요. 금 투자, 예. 중국의 금 투자가 프리미엄이 30%가 붙을 정도로 거의 선풍적인 인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인기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이제 부흥을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돈에 진짜 밝잖아요. 이게 돈 된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활발하게 유입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정고점을 좀 뚫게 되면 정고점이 달러 기준으로는 한 73,000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억 500만 원 정도?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저는 최고의 광고가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미국의 현물 ETF도 인기가 다시 좀 불러닥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ETF도 그때부터는 중국 자금이 우회해서 좀 활발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좀 김프가 끼면서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기대감으로는 한 7월쯤에 금리 인하가 혹시나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달 후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는 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안 오르면 너무 실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내가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좀 길게 보고 투자는 하되 예상은 하되 좀 최악의 경우도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1월 10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이게 정말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업이나 기관, 연기금 등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뭐 이렇게 자금 러시가 이루어지거나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0에서 1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어요. 각종 기업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락 같은 경우는 무려 250개의 기업에서 블랙락의 아이비트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136개, 비트와이즈 60개, 아크도 42개,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뭐 0개, 3개, 1개, 뭐 요 정도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상장된 지 한 분기밖에 안 됐거든요. 한 분기 만에 요 정도 투자를 하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ETF 관련 뭐 전문 애널리스트죠. 에릭 발추나스도 이거는 엄청난 성과다라고 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게 제이미 다이먼인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늘 이렇게 비트코인 사기다 이런 말을 하지만 얘네도 사고 있잖아요. 기타 보험사나 그리고 금융회사들에서 좀 아직은 뭐 막대한 양을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뭐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좀 일부 들어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유입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는 뭐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한국, 싱가포르 이런 데서 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다른 것 같아요. 현물 ETF와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유입하는 경로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법인 계좌 같은 경우는 업비트나 이런 데서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사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에 있는 자금으로 저도 비트코인을 사고 싶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계좌를 열 수가 없으니까 업비트에서 계좌를 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사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뭐 이제 ETF가 만들어지면 뭐 코덱스나 타이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미래에셋이나 뭐 삼성 자산운용 이런 데서 ETF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주식 자금들도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뭐 3년에서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 지금 조정장이 왔다고 너무 실망하고 뭐 그러실 필요가 없고 한 3년, 5년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좀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이게 고래동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백훈종 이사님 강의도 여기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고래동공부 4월에서 6월 신청도 가능하시고 메인 페이지로 가시면 백훈종 이사님의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강의 수강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고래동공부의 가장 큰 장점은 커뮤니티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1비트 모으기 운동 여기 보시면은 와 지금 조정받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아 이러다가 진짜 상승량 다 끝난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물리는 거 아니야? 하고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고래동공부 내에서는 소리 없이 조용히 이렇게 매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심쿵이 아빠님께서 써주신 인증글인데 무려 비트코인을 38.8개를 모으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규모죠. 이거 키스톤 프로에 들어있는 게 한 25.3개를 인증해 주셨는데 다른 것들도 여기 보시면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힘들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 길게 보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심쿵이 아빠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번 참에 뭐 1개 만드신 분들도 있고 3개 모으신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타니타니 님도 반감기 이후에 한 달 정도 됐죠. 조정기가 좀 세게 와서 2개를 추가해서 무려 3.34개를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인증을 거래 내역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3.34개. 와, 엄청나죠? 평균 단가가 8,591만원. 저는 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럴 때 매수를 하고 있고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되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가치하고 가격은 당연히 늘 함께 갈 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을 한다고 치면 가격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가격이 오면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올 때만 그때만 매수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좀 확신이 있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올 때만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럴 때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올 연말이나 뭐 내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앞으로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뭐 우리끼리 공부를 하면서 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말에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아직 아쉽네요. 뭐 이런 것들을 한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략을 좀 잘 세우셔서 올해 나는 비트코인을 얼만큼 투자할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응을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은 포모가 왔을 때 잘못된 가격에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광기는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천백만 작가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신데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세롬 기술인가? 거기가 무려 삼성전자보다 더 비쌌거든요. 10배가 올라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거품이 다 있지만 거기에서 훨씬 더 우월한 거품이 더 껴서 15배가 더 오른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투자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만큼 거품이 끼는 게 비트코인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될지는 그건 좀 다 지나고 봐야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기금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을 보고 우리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그냥 포트폴리오에서 1% 담아, 5% 담아 하면 그냥 담는 거거든요. 가격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0 하나가 더 붙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건 단기적인 스토리는 아니고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좀 흐르면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담는 곳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배가 불러지거든요. 비트코인 보고만 있어도 좀 행복하고 우리가 뭐 로또 같은 걸 사면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행복한 상상을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고마운 자산인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공부한 것보다 너무 좀 무리해서 많이 살면 좀 삶이 좀 많이 피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영끌을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큰 투자를 한다면 삶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비트코인의 매수량은 그냥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